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허리가 건강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는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허리가 아프면 앉아 있어도 또 누워 있어도 또 서 있어도 불편해서 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부민병원 윤선진 선생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부민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쪽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윤선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척추 수술 피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저희가 이제 척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도 여러 가지 여쭤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척추 수술 피할 수 있을까? 저희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90%는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산의 학회에 가서 세계 미국에서 오신 분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오면서 저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하는 말이 정말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치유가 된다. 그래서 수술은 대부분 안 한다. 이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 자연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자연치유가 언제 되는 건지 이렇게 너무 애타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약을 드릴 때마다 다음번 오실 땐 꼭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응급인가 아닌가 이것만 사실을 알면은 사실은 저희가 약으로 버티면서 점점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응급이 아니라면은 이제 참아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응급인지 아는 방법은 딱 간단합니다. 힘이 빠지는지 아닌지. 그래서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통증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이 죽을 정도로 아픈지 아닌지를 저희가 여쭤보게 되는데요. 진짜 10점이면은 11점, 20점으로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죽을 정도로 아프신 거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MRI 찍어보면 정말 심한 디스크나 심한 척추 변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은 사실은 생각보다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여쭤보지 않으면 소변, 대변이 일주일째 안 나오시거나, 며칠째 안 나오는데 배만 아프다. 그래서 왜 배가 아픈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대변이랑 소변이 며칠째 안 나오셔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뱃속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당장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119에다가 연락을 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지금 바로 가면은 사실은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응급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더 들어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 아닌 분들만 모시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을 감별하는 1번 원칙, 내 몸이 기능을 안 한다. 저희가 흔히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은 생각은 다 할 수가 있지만 몸의 어딘가가 안 움직이거나 뭔가 안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뭔가 토할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몸이 안 움직인다. 팔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신다거나 내 살의 느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나 소변이나 대변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응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느냐를 저희가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요. 빠르게 오는 경우가 있고 천천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빠른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몇 시간에 걸쳐서 점점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걸쳐서 나왔지만은 나는 빠르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빠르다는 거는 다들 주관적이고 변화의 속도가 내가 느낄 때 빠르다고 하면 빠른 거고요. 그리고 의사가 빠르다고 느낄 때 그것이 빠른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언제부터 안 움직였는지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빠르다 안 빠르다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 마비가 있을 때 기억해 주세요. 마비. 그래서 대소변이 문제가 있는 마비. 소변이 안 나온 걸 요정체라고 소변이 새는 걸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대변이 새는 것을 또 변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감각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다리나 손이 마비가 됐을 때 이때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수술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비가 되는 저희가 이제 마비 증후군인데 저희가 마비 증후군 중에서도 마미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척수 원추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약간 오타가 있긴 하지만은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말꼬리처럼 생겼을 때 그쪽으로 신경이 눌리면서 이런 증상이 다 같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땐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대변이 새거나 소변이 새거나 아니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오래 갈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빨리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수술이 늦을수록 잘 안 돌아온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수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40대에서 70대 사이에 한 분이 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본인께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고 마미 증후군 진단이 나중에 되셨는데요. 수술하고 나서도 4년이 지났는데도 마비가 지속되는 정말 좀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학 교과서에는 뭐 24시간, 뭐 더 빠르면은 뭐 증상이 사실은 24시간보다 이전에는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저희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단순 변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뭔가 통증이랑 동반된 경우엔 특히 좀 병원에 빨리 오셔서 점검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다리 제가 죄송하지만은 지금 응급이신 것 같아서 다리 힘이 쑥 빠지면 지금 바로 병원 빨리 가셔야 되니까요. 네. 지금 빨리 가시라고 지금 좀 늦었더라도 응급실이라도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통증이 진짜 저희가 병원에 가면은 질릴 정도로 0점에서 10점 사이로 몇 점이냐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100점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도 10점 만점이 아니고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진짜로 10점 만점인데 10점 만점인데도 100점으로 아픈 분들이 진짜로 계십니다. 진짜로 죽을 정도고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께서 스스로 지금 바로 수술해달라고 하시면서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참을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0점 만점에 진짜 100점으로 아프신데 그냥 잘 참으시면서 표정만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아픈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이어도 나는 그래도 10점으로 아픕니다 하고 그냥 걸어서 천천히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아파서 생활이 안 되기도 하고요. 걸으면 점점 저려지거나 점점 어디가 안 움직이거나 그리고 주사 치료를 저한테도 뭐 8번, 10번 받으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수술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검사를 해서 척추에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이상이 있더라도 약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고 수술을 해서 좋아질 경우에만 수술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10점 만점에 10점 네. 정도로 아파야 병원에 찾는다 하셨는데 네. 5, 6점인지 제가 지금 현재 10점인지 혹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0점이면은 지금 안 아프신 거나 예전에 어렸을 때나 젊을 때 안 아팠을 때가 0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진짜로 내 목숨과 바꿀 정도다. 내가 이 삶을 포기할 정도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10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10점 정도는 아니고 진짜 골절이면 그래도 8점에서 9점 정도로 뭐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이 이제 8점, 9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느끼기로는
아이 낳을 때 정도의 통증은 한 5에서 7점 정도다. 네, 그리고 내가 그냥 약 먹으면 좋아지는 정도면은 2에서 5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먹으면은 좀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면은 뭐 3, 4점, 뭐 좀 심하면 5점 이 정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성인의 그래도 한 40에서 70%는 다 만성 허리 통증이나 어딘가가 아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한 5점이다. 내가 잘 모르겠으면 한 5점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아파야 수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증만 있을 때는 네. 죽을 듯이 아프면은 빨리 수술을 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요. 네. 저희가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간단하게 또 좋아진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증이라는 건 사실은 참게 되면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고 만성 통증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은 진짜로는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아픈 일종의 가짜 만성 통증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참지 마시고 진통제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기보다는 먼저 통증을 조절하면서 왜 내가 아픈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도록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막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응급 상황이 아니시면은 이 질문들을 제가 다 취합을 해서 마지막에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은 바로 응급실로 가주시고요. 그 통증이 아픈 곳, 몸통이 아플 수도 있고 팔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이상하게 척추가 문제인데 얼굴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얼굴에 있는 신경들이 사실은 척추 상부 부분에서 얼굴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고요. 꼭 그쪽으로 뭔가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신경이 일부 손상이 된 경우에 꼭 머리 손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목 쪽으로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 증상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몸통 척추가 문제가 되면은 팔다리만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이나 어깨 아니면 우리 갈비뼈 같은 부분도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픈 경우에 이제 끈처럼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상포진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참는 경우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사실은 대상포진이 아니고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결국엔 우리 몸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뼈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잘 망가진 곳이기 때문에 몸 어딘가가 아프면은 그래도 척추를 한 번 정도는 꼭 점검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반 이상 심각한 통증 지속 시에 척추 수술을 고려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정해놨지만요. 이제 본인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한번 해보면은 대략 한 달 반 정도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주사 치료를 뭐 일주일마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2주 지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맞아봅시다 해서 또 맞고 약으로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지나다 보면 저절로 한 달 반이 지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마비나 통증이 점점점 악화가 되거나 MRI에서 이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빨리 그 전이라도 사실은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달 반 지나기 전에 의사가 수술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은 통증 이거 참아도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뭐 주사 치료가 없이도 약물이나 보존 치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습관 몇 개만 고치면은 바로 좋아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알아주시고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10점 만점 죽을 정도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분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7점 이상 8점 9점 뼈에 골절이 된 경우가 많지만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골절이 된 건 아니고 골절된 분들이 이 정도로 대부분 아프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통증이 회복은 되지만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 이거는 1번 응급 상황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통증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이거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마비가 되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벌써 이게 세 번째 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데요. 세 번째는 심한 불안정성 그리고 변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척추가
MRI 찍었는데 다 괜찮습니다. 원인을 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병원에 오십니다. 저희 병원에는 변형센터라고 있는데요. 변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변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척추가 변형된 상태로 앉게 되면 이렇게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세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도 그 의사 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5년 정도 연구를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연구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컴퓨터도 하고 책도 보고 계속해서 몸을 수그리면서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점점 변형이 되는데 나는 그게 변형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모든 병원에서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딱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변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원인이 없으시면 변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 불안정성이 있거나 변형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는 특수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점은 이게 대학병원에 없는 검사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배우기도 하고 잠깐 근무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부민병원이라는 데서 이제 척추관절 전문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종합병원이긴 하지만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놀랐던 점은 그 EOS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도 다 가능한 노벨상을 받은 그런 놀라운 기술인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뭐 이거 그냥 단순한 엑스레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환자분들한테 그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검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굴곡이 없고 매우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일반 엑스레이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더라.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의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봐주느냐가 사실 중요한데요. 이 검사만 딱 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지표를 하나씩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고 오시면은 제가 열심히 막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측정을 다 못하고 또 환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측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고 측정하는 검사 결과가 30에서 50개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의사가 바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그런 연구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하나씩 입력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AI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현재 최신 자료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가장 모든 뭐 미국이나 세계에서 인정받는 데이터를 포함해가지고 데이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갭 스코어라고 하거나 뭐 최근에 뭐 갭 B 스코어라고 하거나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뭐 PILL 그 골반 입사각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리는 이런 외계어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아주 쉽게 해석을 드리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 척추 변형에 대해서 세심한 점검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걸 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꼭 찾아뵙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허리 통증을 예방을 하려면 평소 생활에서 가장 고쳐야 하는 그런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모든 습관에서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척추 자세를 내가 안 아플 때 주무실 때의 자세로 만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주무실 때도 아픈 분들이 계세요. 네. 주무실 때도 아프시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주무신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안 아픈 자세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허리 굴곡이 평소랑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우리 몸에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 다 아닙니다. 우리 네. 사람마다 각자 매우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 딱 기억해 주실 거는 골반 입사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지만은 골반 입사각이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른데 이건 사람마다 다 평생 정해져 있고
이것에 따라서 허리 각도를 만들지 않으면 무조건 허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수십 년간 여러 의사에 의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세 번째 척추 변형에서 내가 딱 하나만 기억한다 그러면은 골반 입사각에 의해서 내 허리 각도가 이렇게 펴야 되는지 이렇게 펴야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시겠는데 지금 제가 옆으로 보면은 이 허리의 각도가 요추부라고 하죠. 허리뼈를 요추뼈라고 하는데 그 각도가 내가 다르고 이제 저희 선생님이 다르시고 네. 저기 앞에 PD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병원에서 이거는 꼭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걸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이거를 측정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80-90% 이상 의사 선생님들은 다 가능하고요. 척추 선생님들 기준으로 골반 입사각이 몇 도인가요를 여쭤보시고 내 허리 요추 각도가 몇 도인가요를 아신 다음에 그 두 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척추가 변형돼 있었는데 몰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민님께서도 같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오래 앉아 일하다 보면 허리가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져요. 의자, 책상 높이, 허리 받침 같은 걸 이것저것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이것도 골반 입사각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 입사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각도를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각도가 없는 것 같아도 실제 척추에는 각도가 많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각도를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각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느끼는 각도는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은 EOS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EOS 검사를 할 때 저희가 편한 자세로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세로 계셨는데도 각도가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리가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진다고 하셨는데요. 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진다는 건 그쪽으로 점점 염증이 오고 또 신경이 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디스크가 진짜로 터져 나온 건 없는지 한번 점검은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척추가 변형이 돼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미 척추 변형이 된 분들은 정상 각도로 만들어주면 내가 더 불편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변형된 걸 다시 바꾸게 되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적응 기간에 거쳐서 이게 너무 편하다 그리고 너무 좋다 내가 왜 몰랐을까 저도 이거를 느껴봤기 때문에 김민님처럼 이 상황을 직접 느껴보고 직접 자연 치유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그래서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제가 자체 개발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의사 선생님이 요즘에 AI가 다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면은 사실은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을 취합하여서 직접 만든 것이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실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저희가 AI만 믿는 건 아니고 직접 수작업으로 하나씩 점검하면서 숫자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도 하나씩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정성스럽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다 모든 의사가 사실은 환자분을 뵙게 되면은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뵙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제가 매일매일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변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척추 불안정성을 알려드립니다. 불안정성은 변형과 관련은 돼 있는데 이거는 잘 보이지 않는 매우 특이한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변형이 되고 어떤 때는 자세에 따라서 변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생에 걸쳐서 퇴행성 변화로 점점점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나 산업사고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원치 않게 넘어지시면서 이렇게 불안정성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골절이 되면 당연히 불안정성이 오고요.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종양이나 척추에 감염이 되거나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저희가 많이 뵙지만은 류마티스 질병이 있거나 또 오랜 시간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불안정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사실은 대학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대학병원이 이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 한 번에 이제 봐주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조금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들 잘 봐주시지만은 간혹 놓치게 되고 내가 도대체 왜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척추가 변형되는 불안정성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그냥 보면 또 모르고요. 하나씩 다 점검을 해봐야지 또 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불안정성이나 변형이란 것도 매 순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엑스레이 찍어서 이번에 엑스레이 찍기 싫어요. 그냥 치료만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엑스레이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어제 찍더라도 오늘 한번 찍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아프시고 오늘이랑 어제가 또 저희가 계속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꼭 네. 그런 것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심한 변형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어디 팔다리가 마비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측만증이라는 변형은 놀랍게도 변형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측만증이 있지만은 또 아픈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측만증이면 안 아프다고 했는데 아파서 이상하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MRI 찍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나오는데요. 측만증이나 변형이 그렇게 누워 계시면은 측만증이 펴지고 변형이 펴집니다. 그래서 MRI도 정상, CT도 정상,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최근에도 외국에서도 이렇게 MRI 다 정상이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못 받다가 또 다음 주에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것처럼 MRI만 믿을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도 부산에서 외국 연자분들 말씀도 배우고 듣고 왔는데요. 아무튼 결국에는 MRI, CT 믿지 말라. 그러니까 참조를 하는 거고요. 저는 MRI, CT를 보고 엑스레이랑 같이 취합을 해서 그걸 해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 숨차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거는 그냥 내과적인 문제라고만 보실 건 아닙니다. 내가 좀 필요한데 이거 내가 좀 과로를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운동만 해도 내가 왜 피곤한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모가 내가 생각할 때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사실은 제가 외모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저 자신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제 요즘에 외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척추가 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외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통증이나 기능 저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모를 나는 외모를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조금 구부러져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외모가 좀 이상한데 이것이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미리 발견하면 이게 수술 없이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다 없는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 SRS-22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병원에 다 있는 공통된 척추 변형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은 내가 뭔지 몰라도 바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진짜 변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SRS-22 검사를 하면은 내가 뭔가 병원에 가야 될지 말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니까요. 잘 모르시면 챗 GPT한테 SRS-22 검사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척추수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팔다리 안 움직이시거나 대소변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루 이상 대소변이 안 나온다. 바로 좀 병원에 가시는 거 지금 추천드리고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꼭 일찍 가보시고 이런 것들은 꼭 유명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시면은 응급인지 아닌지 바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온 노란색 글씨 중에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번 운동마비 그리고 2번째
원인을 모르는 통증, 내가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팠고 뭐 디스크가 있어서 아프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 원인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디스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똑같이 아프고 도대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고 약을 드시고 막 타이레놀 드시고 여러 가지 약을 미국에서 뭐 에드빌 드시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서는 안타깝게도 엑스레이가 최선이고요. MRI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에 가야 되고요. 우리 가까운 병원에 CT밖에 없다.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 병원에 CT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CT로도 사실은 디스크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원인 모르겠다. 그럼 CT나 MRI가 있는 병원으로 가시면은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변형이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 바로 수술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으로 버티거나 또 습관만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더 나빠져서 내가 못 참겠다, 내가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이러면은 수술을 가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면 수술로 가는 거죠. 수술을 하는 거고 내가 진짜로 다 참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변형이 심하더라도 불안정성이 심하더라도 보조기 차시면서 잘 버티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낼 수가 있다. 힘내시라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너무 불편하면은 수술로 좋아지고 막 저번에도 척추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척추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꼬부랑 허리라고 하는데요. 뭐 이분은 시멘트 치료를 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이제 뭐 다 수술하지 말라고 하고 골다공증 너무 심해가지고 척추 변형 심해서 이거 수술이 불가능하다 오셨는데 저희가 아주 간단한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잘 걸어다니고 통증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너무 좋아져서 가셨고 그래서 저희가 척추 변형이라는 거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수술로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오셨는데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수술로 좋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다 수술하진 않지만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수술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분들 80대, 90대 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90대는 저희가 수술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은 80대 분들도 정말로 제가 이제 피가 안 나게 수술 잘 해서 수술 잘하고 피가 거의 안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치료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고 어느 병원이든지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주신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주변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내 이웃 아니면 내 가족 미리 발견하면 수술 다 안 할 수가 있어요. 수술이라는 게 결국엔 뭐 수술이 뭐 3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뭐 여러 번 수술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안 하려면은 미리 발견해서 미리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미리 치료를 하면 간단한 치료 그리고 늦게 치료하면은 이제 수술이 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방금도 뭐 고령인 분들 수술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피가 안 멎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가 잘 멈추도록 최선을 다하지만은 정말로 수술이 불가능한 분들은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수술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는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점수를 다 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뭐 병원이기 때문에 뭐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딱 보고 이건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필요하지만은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예.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보통 운동이 허리에 좋다고도 하고 또 무리가 된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운동이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 설명하려면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하나씩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걸렸던 경우가 있어서 뒤에 환자분들이 막 다 욕을 하셨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너무 딱하신 분들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게 좀 진료가 너무 지연되는 게 있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하나씩 다 출력을 해드리고 이거를 내가
유튜브 보면서 하면은 사실은 되지만요. 그렇지만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 물리치료 선생님들께 다 교육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똑똑하신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또 설명해 주시면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도 다 몸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이거 어떤 자세가 좋아서 이걸 계속 하시다가 더 아파서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목 디스크가 있는데 이 자세만 하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왜 더 아파서 오고 이러면은 너무 좀 슬프죠.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이라는 건 내 몸에 맞춰서,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욕심이 납니다. 좀 하다 보면 좀만 더 하다가 이제는 유연성이 생길 것 같아서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라는 거는 우리가 그 성형 되는 것, 이제 성형 수술이라고 하죠. 성형이랑 몸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겉에서 바뀐 건 성형이라고 하는데 몸 속에서 저희가 척추가 바뀌는 건 척추 성형이 아니고 척추가 변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운동하면서 열심히 유연해지려고 했어요 이랬는데 알고 보면은 다 척추 변형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불안정성을 만들어서 오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까지 저희가 30대 이후로는 인대랑 뼈가 점점점 굳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에는 운동 같은 걸로 척추 변형을 다 교정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측만증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 치료로 해서 교정이 가능하신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변형이 된 것들을 이제 열심히 막 운동으로 교정을 하려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30대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청소년기 혹시 환자분들이나 친구들, 학생분들 보고 계시면은 성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운동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다 들으셨던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30대까지는 조심해서 운동으로 교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전에 내가 젊을 때 20대 때 뭐 쭉쭉 여러 가지로 발레도 하시고 여러 가지 유연하셨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하다 보면 갑자기 우두둑 하면서 변형이 되거나 갑자기 이제 수술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운동은 맞춤형으로 나에 맞춰서 하고 절대로 아프면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을 아프신 분들 계셨죠. 당연히 10점이면 수술해야 될 정도니까 절대로 운동하면 안 되고 바로 한번 병원에 오셔서 고민하셔야 되고 저희가 5점 이상으로 뭔가 운동을 할 때 아프다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운동하는데 이거 참으면은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저희가 뭐 마라톤 하시면서도 처음엔 아프지만 뭐 관절이 아프고 또 뛰다 보면은 뭔가 머리에서 엔돌핀이 쏙쏙 나와서 또 좋아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때 엔돌핀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은 그게 엔돌핀이 나오는 게 몸의 마약 성분이죠. 몸이 손상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좀 치료를 스스로 한다. 그렇지만은 엔돌핀이 사라지고 나면은 저희가 여기저기가 진짜로 망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집중하시는 분들 또 속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하면은 사실은 더 오래 운동을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 질문들 한번 받아볼까요? 네, 김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술로 좋아지는 통증과 수술에도 남을 수 있는 통증을 구분 가능할까요? 아픈 부위나 증상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예,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이라는 것이 결국 의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많은 통증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통증이 있다가 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뭐 치료를 했더니 더 나아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아픈 부위나 증상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몸통에 있는 통증, 저희가 이제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아니라 자세만 좋게 해도 바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긴 했지만은 저희가 그 몸에 맞춘 자세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게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팔다리 저림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좋아지는 분들이 MRI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좀 수술이 늦는 경우에는 분명히 좋아진다고 했는데 좀 오래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 아무튼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빨리 치료를 받으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늦을수록 남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 봉골레 불당님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디스크 돌출이 있다고 들었는데 통증은 들쭉날쭉합니다. 영상소견과 통증 강도가 꼭 비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돌출이 있으면 무조건 계속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척추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더 알고 제가 오늘도 이제 부산에 가서 막 인도 의사, 미국 의사분들이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뭐 모든 의사는 이제 매일 강의도 하고 배우기도 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디스크라는 거는 젤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대 지나면 점점 딱딱해지는 나무 덩어리 같은 젤리지만은 그래도 이게 들락날락하고 자세에 따라서 어떤 때는 튀어나오고 MRI 찍을 때처럼 딱 누우면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MRI 찍었는데 다 정상입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엑스레이를 딱 보고 이걸 섬세하게 다 하나씩 측정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원인이다 이런 걸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한번 들러주시면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돌직구님의 질문입니다. 밑추골과 5번 척추 사이가 조금 좁아져서 통증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더 아프면 병원을 오라고 하시고 도수 치료 3번 받고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더 낫거나 나빠지는 것 같지 않고 가끔 통증이 오는 상황인데 도수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도수 치료를 할 때는 근육을 풀어주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만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그쪽 부분이 좁아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무조건 도수 치료하다가 갑자기 더 어긋나가지고 더 아파서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수 치료를 무조건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뻐근한 통증이거나 근육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모든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고 내가 MRI 찍을 정도로 막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참을 정도의 통증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뭐 시도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아프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인 감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건포도 땅콩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밤에 잘 때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서 진짜 맨날 깨요. 매트리스나 베개 선택이나 이 수면 자세 같은 거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잠자는 거를 배운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뭐 걸어 다니는 것도 배운 적이 없지만은 허리가 잠자는 허리 자세가 있고요.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너무 말랑말랑한 거 사실은 말랑말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허리 근육 강화 코어 운동을 하면서 그 근육의 힘으로 누워서 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등이 딱 바닥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매트리스가 있으면은 바닥에 아예 C자로 이렇게 허리가 쭉 휘어가지고 허리가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더 망가지려고 자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도 옆으로 자면은 괜찮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좀 매트리스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좀 바닥에서 한번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강화를 한 다음에 바닥에서 한번 주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베개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목이 아파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베개가 옆으로 누울 때만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어깨 높이만큼의 베개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목은 저희가 누웠을 때 척추가 딱 일자가 되는 것이 엉덩이랑 일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쓰면은 더 아파질 수 있다. 그래서 베개가 없는 것을 추천드리고 베개가 뺐을 때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거는 이미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내가 변형되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저희가 변형된 정도가 심한지 아닌지 또 보는 지표가 있어요. 그런 것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님의 질문인데요. 벌써 몇 년째 누워있어도 척추와 엉덩이 뼈가 쓰라리고 또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아픈데 천장 관절염도 아니고 강직성 척추염도 아니고 다만 45번 약한 디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디스크 때문일까요, 선생님?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척추 때문에 다들 이걸 보고 계신데요. 사실은 척추에 보더라도 척추 디스크가 쭈르륵 해서 요추 5번, 천추 1번으로 끝나고 그 아래로는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30대 이후로는 근육이 쏙쏙쏙 다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딱 누웠을 때 허리랑 골반이랑 엉덩이 부위 그리고 고관절 부위가 그 땅에 안 닿는 분들도 되게 많고 땅에 닿아서 아픈 분들도 계시고 진짜로 다양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척추 문제가 아니고 그 아래쪽 골반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부민병원 윤선진 선생님과 함께 허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허리 수술 사실은 대부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신경마비나 심한 변형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는 부민병원 정형외과 선생님과 함께 유익한 건강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